이겁니다. 이게 이제 족보 있는 낙지. 이거 2개월 동안 고민하고 고민한 제 그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거를 제가 하겠다고. 족보 있는 낙지. 이제 제가 족바라고 보쌈을 잘하고 있으니 낙지 전문점을 해보고 싶었어요. 낙지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좋아하는 아이템이기도 했고, 근데 족발과 낙지를 섞어서 콜라보를 해서 한번 그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2015년 8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안 보이시지만 이 앞에 이제 그 발렛, 그 창동에서는 볼 수 없는 발렛 아저씨가 항상 딱 정장참 딱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우면 발렛을 딱 해주고, 이 옆으로 제가 속상해서 안 보여드리지만 빕스가 있고요. 그 옆으로 블랙스미스가 있습니다. 도로가 왕복 8차선이고 정말 차들 나가는 차들 시선 다 보여요. 어디서 봐도 그냥 가게가 밤에 불이 막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대박을 100평이에요. 가게가 100평이었고요. 가게를 선택할 때 지금 이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계단이 있는 매장은요. 이게 1.5층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매장이에요. 근데 자신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이템이 자신이 있었고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여기는 유동인구보다 차로 찾아서 먹으러 오는 그런 영업력을 발휘를 해서 내가 고객들을 유치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컸고요. 그리고 거만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 오픈했을 때는 오픈빨이죠. 뭐 전단지도 많이 뿌렸고, 그리고 나름 블로그 마케팅도 좀 했고 해서 이제 줄을 섰어요. 차들이 저희 때문에. 바로 옆에 제가 항상 화가 났던 게, 빕스가 주말만 되면 저희 앞으로 차가 못 와요. 빕스에 들어가려고 차들이 줄을 쫙 씁니다. 그게 교통체증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만들자. 빕스를 못 들어가게. 앞에를 우리 들어오는 차로 막아버리자.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한 이틀, 3일간. 빕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주차 요원이 좀 차 좀 이렇게 해주시고 좀 지나가게. 아니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막 둘이서 막 주차를 막 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여기 차를 못 대니까 결국엔 그 주차 요원한테 가서 저희 차 좀 되면 안 되냐고. 낮 시간 때 손님 없으니까. 안 된다고. 결국엔 거기 매니저 만나가지고 점장 만나서 좀 얘기를 풀어서 뒤쪽으로 차를 대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월 얼마 해서 됐습니다. 한 3일째 되는 날 차가 한 반으로 줄고요. 한 달 정도가 되니까 차가 안 와요. 가게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손님보다 많은 그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유가 뭔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 저는 빕스를 보고, 빕스가 장사가 주말에도 잘 되고 평일 저녁에도 잘 되니 당연히 거기 오는 사람들이 내 가게를 보고 홍보가 될 것이라고 그냥 가늠 집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소비 패턴을 몰랐어요. 저희 같은 그러니까 약간의 코스 요리 전문점이었거든요. 코스 요리를 먹기에는 그 지역의 소비력이 너무 약했어요. 그런 걸 간과를 한 거죠. 왜냐하면 왜일까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맛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년 차 장사를 하고 부동산 업에 이제 들어온 지는 이제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2018년 들어와서 가장 크게 한 번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이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강하게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마 왜냐면 장사가 잘 된다고 저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맛이 있으면 당연히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자리도 내가 제일 잘 보는데, 상권분석 내가 이건데 왜 못해? 근데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저같이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안 되는 창업시장에 약간의 그냥 그 아이템 하나 보고 좋은 자리 자기가 찾아서 장사를 해서 대박을 내겠다라는 거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안 돼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점포 개발이긴 하지만 점포 개발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창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창업을 해서 쫄딱 까먹었어요. 정말. 여기서 나올 때 그 중고 집기로 다 파는데 제가 여기에 집기하고 에어컨하고 기타 설비에만 한 1억 6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팔고 건진 돈이 3천만 원이 채 안 돼요. 요즘 에어컨도 되게 좋은 거였고 집기며 뭐 제일 많이 쳐주는 게 그 가스 부스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부스타를 좀 좋은 걸 써서 그 부스타를 제일 값을 많이 쳐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그때가 이제 2016년 말에 들었던 생각이 아 정리를 이제 내년에 해야겠구나. 내년에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그것도 이제 한 2년 가까이를 끌고 온 것도 되게 용한 거죠. 적자를 계속 감내하면서 여기서 돈을 이만큼 벌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이만큼 벌어서 넣고 그래서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사업 비즈니스 저는 큰 비즈니스는 아니었지만 비즈니스를 하고 프랜차이즈 업을 하다가 직영점 잘 되는 거 몇 개를 운영을 하다가 직영점으로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못해? 프랜차이즈도 계속 가맹점도 생기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내실이 안 다져지니까 그런 것들이 망함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족보 있는 낙지. 이름 괜찮지 않나요? 족보 있는 낙지, 족발, 보쌈 있는 낙지였습니다. 그때는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양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조금 이제 간략하게 스킵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설명할 거는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5가지 포인트를 뒀어요. 이제 지역이 있고 경쟁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점포의 조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점포 가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가격에는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이 포함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제일 빼놓은 사람들이 제일 놓치는 한 가지 관리비를 빼놔요. 관리비. 근데 그 관리비는요 이 못된 이 건물주들이 관리비를 별도로 많이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금 안 내려고. 왜냐면 우리가 월세는 부가세를 끊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비는 부가세를 안 끊어주는 데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안 끊어줍니다. 왜냐면 관리비는 내가 경비 용역에 쓰고 다 소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부가세를 끊어주면 나는 적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안 끊어주는 악덕 건물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업주들인데 그렇게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상가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후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기존 점포 인수를 할 때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을 찾잖아요. 이제 이게 제가 지역을 찾는데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표시를 왜 했을까요?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른 내용들은 약간, 뭐랄까요. 책에 나오는 얘기, 같은 얘기들은 제가 그냥 스킵하고요. 이 유동인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유동인구 파악할 때 가장 제일 파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매출이 높지 않은 가게들이 있어요.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데도 매출이 잘 나오는 상권이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도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실례로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그 마사회 옆에 이제 마사회 근처에 가면 일반 술집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낮에부터 장사를 합니다. 왜냐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낮에 와서 막걸리 먹으면서 술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권리금이나 이런 그 임대료들이 그렇게 안 비싸요. 저는 왜 안 비싸지 생각을 했더니 장사들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유동인구는 엄청나거든요. 특히 주말 마사 열리는 날. 그리고 그 이후의 때는 그 건물에서 다른 어떤 세미나 컨셉을 잡아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데 장사가 별로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소비를 하지 않고 간다라는 게 이제 제가 판단한 기준인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빨간 선이 이제 유동인구고요. 이게 매출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건 이제 요일이고요. 제가 요일하고 시간대로 나눴습니다. 보시면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쭉 올라가서 유동인구가 많죠. 근데 유동인구 떨어지는데 매출은 많죠. 토요일이라 주말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유동인구가 빨간 선이 계속 많은데 매출은 별로 없죠. 그럼 여기 상권은 어떤 상권일까요? 주택가 상권이 되겠죠. 오피스 상권은요, 반대로 되겠죠. 오피스 상권은 이게 매출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여기는 금, 토, 일에 소비를 많이 하는 주택가 상권이라는 판단을 기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상권 분석 프로그램에서 제가 따갖고 왔는데,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 조금 공부하시면, 제가 오늘은 깊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찾아오시면 제가 차 한잔 마시면서 제 노트북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돈 안 받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시거나 더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또는 보는 와중에 잘 모르겠다면 카톡 주세요. 제가 답변을 잘 안 합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애가 셋이라 주말에는 아예 카톡을, 핸드폰을 잘 안 봐요. 애들 보느라고. 이제 아직 다 깐냥쟁이들이라 애들 보느라고 잘 안 보는데, 그 이외에 평일 시간대에 전화 주시거나 카톡 주시면 웬만해서는 뭐 미팅 중이거나 특별한 회의 중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 제가 그 답변 달아드리니까 하시고, 언제든지 제가 미아동에 있습니다. 미아동 오시면 제가 차 한 잔 대접해드리면서 설명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스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보고 이제 내일부터 저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고 갈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그걸 스킵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유동인구가 시간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거는 출근 시간대에 가서 퇴근 시간대,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대인데, 유동인구는 월등히 적은데 매출은 월등히 높죠. 그죠? 그러니까 저런 데이터, 그러니까 유동인구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여긴 유동인구 많으니까 매출이 잘 나올 거야 라는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도표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쟁관계 점포를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경쟁 점포의 매출을 판단할 때 시스템 들어가면 거기에 그 매출이나 이런 기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나오고요. 월세도 나옵니다. 딱 하나, 권리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거기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주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감자탕집을 하고 싶으면 감자탕집에 대한 매출들이 거기서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 매출 얼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떡볶이집이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어떤 상권에 떡볶이집이 3개 있는데, 그 상권에 떡볶이집을 딱 놓고 상권 분석을 딱 했는데 평균 매출이 4천이에요. 떡볶이집 4천이면 매출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야, 3개가 있는데 3천이야. 끝났어. 나는 여기서 감자탕이 아니라 떡볶이집을 해야 돼. 떡볶이집 차립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한 집의 매출이 1억이고 나머지가 1,000만 원씩이에요. 이 집이 대박집이 하나 섞여서 매출을 희석을 시키면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500만 원의 가게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관계의 매출을 파악을 하려면 그것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봐야죠. 개수기 하나 딱 들고 나가서 그 하려고 하는 경쟁점포의 매장 앞에 가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딱 일주일만 가서 체크하시면, 왜냐면 요즘에는 참 데이터가 좋아서 기본적으로 우린 객단가를 굉장히 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음식점 또는 편의점, 그리고 이런 피자집, 내 손님이 들어가서 피자를 사갖고 나오면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객단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테이블 단가도 분명히 기준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파악만 해주신다면 상권 분석에서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제일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 매출이, 거기에 매출이, 대략적인 매출이 나왔다면 그거를 월로 환산을 해서 파악을 하고, 그러면 내 수익이, 그 금액에 맞춰서 내 수익이 얼마가 될지를 파악을 해서 경쟁점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매출이 이만큼 나니까 나는 최소한 우리가 소위 말하죠. 기본빵은 할 거야. 기본빵 못 해요. 왠지 아세요?
이것도 제 얘기, 제 자랑 같아서 그렇지만 저희 가게가 지금 5년 차가 됐는데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그 주민들 또는 저희 고객들의 입맛이 저희 가게에 맞춰져 있겠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길들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경쟁 점포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 가게 매출을 보고 최소한 저기서 그 웨이팅 손님만 우리가 받아도 우리는 먹고 살 거야 라고 아마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요. 왜냐면 오픈빨과 신기해서 또는 호기심에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요. 그 경험은 제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파악을 하려면 그 점포하고 몇 년이 됐고 그 점포가 그거 몇 년 된 거 쉽게 아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쉽게 아는 방법? 이거 굉장한 고급 정보인데 어떤 동네 가든지 요식협회가 있어요. 아시나요? 요식협회? 거기에 전화를 하셔서 나 여기 가게 할 건데 저 가게 언제 오픈한 거고 언제 된 가게니 물어보면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웬만해서 다 알려줘요. 매출까지도 알려줍니다. 이거 굉장히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1시간 반 강의 듣는 동안에 지금 이 얘기만으로도 굉장한 아이템을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좀 이따 제가 또 몇 가지 더 알려드릴 거예요. 고급 정보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쟁 점포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거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내가 얘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사업 타당성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을 이쪽에 우리 가게로 어떻게 유입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아무도 모르시네. 상품권이 너무 많이 남겠네. 사업계획서에 해야죠. 사업계획서에. 사업계획서에 이 내용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쓰세요. 근데 한번 써보시면요. 별거 양식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일기 쓰듯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시작이 딱 있죠. 나 얼마 있어가 시작이죠. 내가 장사를 할 건데 내가 1억 있어. 1억 있는데 알볼로 피자를 강남역에서 한 50평짜리 할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런 상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1억이 있으니까 1억에 맞는 뭘 할 거야를 부터 시작이 되겠죠. 아이템이 선정이 될 거고 그 아이템에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점포 개발비가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집기,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몇 개월간 버틸 수 있는 시드머니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그 1억, 그 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야 되고 그 금액 안에서 다 녹아야 되는데 1억 있으니까 장사해서 오픈해서 하면 당장 돈을 벌 테니까 나는 그걸 다 소진할 거야. 그거는 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계획서는 장사를 해서 내가 최악의 폐점까지 생각을 하고 다 그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입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점포 조건인데 점포 조건은 우리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점포 조건 있잖아요. 코너에 있으면 좋은 점포죠. 코너에 있는데 사람이 출입을 못해요. 그러면 좋은 점포가 아니겠죠. 대신에 코너에 있는 보편적으로 코너에 있고 전면은 넓어야 되고, 근데 전면이 넓지 않아도 좋은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서점이라든지 미용실 같은 업종들은, 제가 이제 미용실 프랜차이즈를 좀 몇 개를 해서 그런데 미용실들은 전면이 넓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의자를 많이 못 놓습니다. 특히 1층 매장들은 전면이 넓어버리면 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유리를 끼고 뒤를 보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많은 공간을 확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코너 자리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전면이 좁은 가게들이 유리한 가게들이 있고요.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점포를 내가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템이 선정이 됐다면 그 점포에 맞춰서 내가 그 맞는 점포를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템의 점포냐, 이 두 가지 다 조율을 해서 점포를 얻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 짐을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업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미용실을 하는데 미용실을 대박집 미용실이라고 칠게요. 근데 그 미용실이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될 것이며, 차가 들어가서 짐을 내려서 그 짐을 옮길 수 있는지. 족발 같은 경우에는요, 짐을 이렇게 족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겁고 육수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차가 진입을 못하거나 시장 골목길 같은 데는 그걸 다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는 매장들, 특히 그런 데 있는 매장이 잘 되는 매장들의 운반하는 그 운전수들은요,
이중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설비 얘기를 조금 할게요. 설비는 다음에 있나요? 설비가 다음에 들어가 있네요. 일단 설비는 제가 다음에 다음에 말씀드리게 하고요. 일단 가격도 제가 말씀드렸죠. 관리비. 우리 관리비 계산 안 하는데요. 관리비 있는 매장들은 분명히 관리비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평당 얼마를 계산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 가게가 몇 개가 있으니까 그 가게에 n분의 1에서 얼마씩 관리비를 내. 저도 관리비 45만 원 내는데 죄송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주세요. 그래서 몇 번 싸웠어요. 왜 안 끊어주시냐고. 그럼 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그냥. 설명도 필요 없어요. 지금 5년째 하는데, 이제 재계약 연장, 저는 이제 5년씩,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전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5년 계약을 해요.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좋아져서, 소형 점포들이나 중소형 점포들은 웬만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을 받습니다. 근데 못 받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기도 못 받을 거예요. 이 대치동도 못 받을 거고, 제 가게도 못 받거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그 기준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근데 만약에 주인이 바뀌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 제가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을 잘 설득을 하는 방향도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나 공인중개사들이 해야 될 몫인 게 뭐냐면요. 주인한테 얘기해서 계약 기간을 최소한 5년 해달라. 그리고 장사가 안 되면 먼저 나갈 것이고, 그리고 주인 입장에 손해볼 거 없지 않냐. 정말 악덕 주인들 아니면 그거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와서 장사 잘해서 건물 같이 세우고, 건물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도깨비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도깨비가 이제 도깨비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리들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고들 우리 그냥 미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함으로 그 자리가 도깨비터가 된다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 그런 도깨비들이 모인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이 될수록 건물의 가치는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누군가 세입자가 들어와서 장사를 못하는 것보다 장사를 잘해서 건물 가치가 올라가길 더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할 거니까 해주세요 하면서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장사를 5년 동안 보장을 받는 거고, 제가 재계약 연장을 작년에 했는데 또 5년을 했어요. 5년 하면서 40만 원을 올려달라 가지고 또 40만 원 올려드리긴 했는데 큰 금액 아니거든요. 저희 월세가 600만 원인데 그거를 월로 5%씩 환산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시원하게 올려드렸고, 그리고 족발 대짜 2개 포장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잖아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부동산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그런 걸 요구를 해야죠. 근데 모르면 요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입을 해서 내가 점포를 얻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충당을 해야죠. 이제 제가 좀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점포를 얻을 때 사실 이제 점포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포 건물에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는 비 안 오면 모르거든요. 확인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요. 제가 전기 용량하고 가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도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기 용량은요, 이런 경우에 옛날 건물들은요 용량이 5kg, 3kg인 가게들도 있어요. 작은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들은 에어컨 용량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에어컨 설치하고 이제 좋은 기구들이 들어가면, 장비들이 들어가면 전기 용량이 딸립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제 시설들이 많이 좋아져서 좋은 장비들이 들어가면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좋은 장비를 많이 넣어줍니다. 왜냐면 그래야 또 좋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이건 너무 속물 같아서 어쨌든 이제
인테리어를 좋게 하고 좋은 장비를 넣으면은 어떻죠? 비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프랜차이즈는 뭐 커피 한 잔 얻어먹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기 용량이 적으면요. 공사를 하는 와중에 전기 용량을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키로당 공사비 포함해서 한 15만 원 정도가 아마 할 겁니다.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13만 원, 14만 원 정도? 그러면 증설을 하면 증설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소형 점포를 하는데 전기 증설을 한 5kg만 해도요. 한 130, 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계약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용량이 얼마인지 안 알려주면요. 그리고 안 알려준다. 그 전에 있던 임차인이 그걸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전기 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02123 누르시면요. 집원만 알려드리면 집원만 거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바로 알려줍니다. 123 누르고 0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원만 알려주면 바로 집원의 상호명만 알려주면 바로 전기 용량이 얼마인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 쓰는 거 가지고는 이 가게가 매출이 잘 나고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지 안 되는 가게인지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얘 갖고는 돼요. LPG 갖고는 돼요.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LNG는 가스통이에요. 그리고 LPG는 도시가스입니다. 근데 옛날 건물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가게에 도시가스가 안 깔린 데도 있어요. 그거를 도시가스를 땡겨 오려면 비용이 솔찬히 들어갑니다. 근데 아예 건물 자체에 도시가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감자탕집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다. 거기 계약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계약을 덜컥 했어요. 근데 도시가스를 집어넣어야 돼. 요즘 좀 올라서 한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들걸요? 공사해가지고 배선 따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또는 컨설팅이나 이런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빨리 계약해서 수수료 받고 싶거든요. 0.9%. 저는 0.7%만 받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되게 생각하고 온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되게 좀 민망하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LPG로 꼭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LPG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우리 가게 되게 장사 잘 돼. 그리고 포스 봐. 나 이렇게 많이 팔어. 포스는요 얼마나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조작을 못하는 한 가지가 있죠. 뭐죠? LPG. 도시가스 쓰는 용량은 설렁탕집을 하는데 내가 여기 또는 순댓국집을 하는데 나 월 매출 1억 5천짜리야. 그러니까 나는 장사 잘 되는 집이야. 봐 이렇게. 그리고 손님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도시가스 요금을 체크를 하면 바로 매출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 환산법은 이제 기준마다 좀 틀리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족발집이다. 근데 족발집인데 연매출 그러니까 월 매출 한 1억 판다. 그러면 최소한 도시가스 그러니까 기본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한 1억 5천 판다. 그러면은 한 68만 원에서 한 75만 원 정도. 저희가 그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을 이 LPG,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그 핵심 얘기와 비슷한 얘기죠. LPG 가지고 그 가게 매출들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을 계속되는 매장, 뭐 떡볶이집이나 이렇게 계속 불을 은근히 계속돼서 하는 매장들이 아니고서야 보편적으로 끓이는 매장들은 기본 매출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나 어떻게 전화해야 돼? 120 다살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도시가스 지역 어디 쓰냐고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지금 120, 123 그리고 또 뭐 있죠? 119는 아닌가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거 아까 전에 소상공인 그 상권정보 시스템처럼 그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정보를 많이 이용하신다면 더 그 상권 분석하거나 점포를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배수에 대해서 고민들을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배수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꾸 옛날 건물을 하는데 옛날 건물은 이 파이프가 작은 파이프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파이프를 심어 놓는다 하더라도 나가는 입구에서 이미 작은 파이프로 가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요. 역류가 됩니다. 역류. 그 역류하는 방법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매장을 갔는데 주방이 저기 있고 화장실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을요. 양동이 큰 거 하나에 받습니다. 그래서 주방에다가 한번 디립다 부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봅니다. 화장실에서 역류를 하면 거기는 분명히 배관공사 다시 해야 돼요. 또는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은 고민해봐야 돼요. 제가 또 아픈 얘기지만 그 와인바를 제가 2014년도에 와인바를 강남역에서 제가 야심차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간에서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좋은 사람들과 마시면서 거기에 매출도 낼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얻어서 했는데 이제 욕심이 나다 보니까 3,500만 원 갖고 기획을 했던 게 3억 5천만 원 했어. 그래서 한번 뒤인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는 뭐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안 봤는데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거긴 배수가 주방에서 물을 쓰고 물을 버리면 화장실에서 역류가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청소해서 물을 버리면 주방에서 역류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3층이다 보니까 배관 공사를 아예 다시 할 수가 없는 구조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물을 그렇게 많이 쓸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파스타 치고 이런 요리를 하는데 물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많이 쓰니? 아꼈어 라고 얘기는 농담처럼 했지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음식점을 하는 거는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물이 당연히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안 나오는 거는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배수 문제는 꼭 해결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 지금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이상한 사람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합니까? 시켜야죠. 부동산 가서 해달라고. 근데 야, 니네 수수료 받는데 해야지. 근데 그 정도로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요. 부동산도 아, 이 사람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이 가게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 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부동산 가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또는 그 현업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좀 이렇게 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그런 대우 받을 수 있는 그 스킬도 제가 나중에 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좋은 점포란 그렇죠, 맞습니다. 매출이 좋은 점포.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대료가 싸고 권리금이 없는 점포. 맞나요? 아, 자, 이건 어떤 시절이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바뀌었죠. 왜냐면 훨씬 더 사람들이 스마트해졌고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시야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들을 많이 하셨고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매장들이 무조건 좋은 점포니까 빨리 계약해. 이게 아니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까쯤에 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에서 좋은 점포 만들기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넣었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이제 제가 장사를 하면서 요거는 좀 이거는 점포 개발과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 점포, 장사가 잘 되는 점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들이 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많이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마청별 서비스는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건 기본이거든요. 저걸 가지고 야, 음식은 맛있어야지 이런 얘기는 의논할 필요가 없죠. 저건 기본인데 기본을 가지고 기본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는 점포. 저는 이제 손님들이 재방문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손님들이 재방문율이 높으려면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고객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고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맞춰줘야지 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고시원이 많거나 또는 하숙하는 집들이 많으면 양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많이 줘야죠. 더. 배고프니까. 그런 컨셉에 맞춰서 손님이 재방문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건 제가 단편적인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라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스킵할 건 스킵하고 더 좋은 손님한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술 먹고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고객님은 속으로 욕을 해야죠. 빨리 가시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생각이 저는 운영 원칙과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영 원칙은 뭐냐면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프랜차이즈에서 매뉴얼이 있죠. 제가 프랜차이즈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에 있는 매뉴얼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에 뭐가 있어야 되면 내가 분명히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운영에 대한 어떤 원칙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제가 일례로 저희 가게에서 제가 제일 한 가지만 꼭 잘 하자가 뭐였냐면 맛, 서비스, 청결은 기본이니까 빼고요. 뭐가 필요했냐면요. 저는 화장실이 필요했어요. 가게 그 지역에 제가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지역에 있는 가게들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본 게 뭐였냐면 서비스나 이런 게 아니라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왜냐면 거기 저희 가게 앞에는 여대도 있고 남녀공학도 있기 때문에 여대생들이 많이 올 거고 여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깨끗이 하죠. 이거는 책에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책에 나오기 때문에 여성들을 타겟 마케팅 성신재 회장님이 그 얘기했죠. 자기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장사한다고. 저는 그거 보면서 맞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한 것 중에 이제 청결은 빼고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됐고 화장실이 정말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만들자가 제가 프랜차이즈 업체에다 요구한 거고 거기는 내가 인테리어를 할 테니 너네가 빼달라. 왜냐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싼 장비를 비싸게 파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비싼 장비를 비싸게 설치를 해서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랑 좀 해볼까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에. 이게 되게 웃어야 되는데. 호텔 화장실 가면은 뭐가 있냐면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롯데호텔, 신라호텔처럼 정말 깨끗한, 요즘은 대림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대림이 이제 잘 나오니까. 근데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 최고 좋은 비데를 놓고, 그리고 항상 청결하고, 그리고 니네 수시로 들어가서 티슈 꺼내가지고 세면대 닦고, 이거를 끊임없이 주문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딱 3개월 정도 됐나? 제가 가게 앞에 이제 딱 이제 여름철에 딱 이게 서면서 사람들 보고 있는데 남녀 커플이 지나가면서 야 여기 가자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야 나 족발 안 먹어. 우리 곱창 먹으러 가자. 아니야 여기 갈래. 아 왜? 나 화장실 깨끗해. 화장실 여기 쓸래.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친구들은 안주도 안 주지만 술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술을 먹으면서 쓰고 싶은, 그러니까 그걸 여자가 끌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래. 저 타겟 마케팅이 맞았어. 내가 공부한 게 맞았어. 나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딱 한 2번 정도 말아먹고 나니까 이제는 좀 겸손해졌습니다. 아직은 제가 운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이 좋다라는 거를 제가 좀 운이 좋은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유FC에서 강사진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제가 거기에 지원을 했고 거기에 또 저를 뽑아서 제가 이런 자리에 쓸 수 있는 것 자체도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이 강의를 필두 삼아 대박이 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비즈니스는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즈니스는 플랜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요. 꼭 한번 써보세요.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저는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일기를 지금도 쓰거든요. 일기를. 저녁에 들어가면 일기를 씁니다. 짧게나마. 그래서 못 쓸 때나 술을 먹거나 하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합니다. 요즘 핸드폰 구글 녹음기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녹음기 딱 켜고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욕도 잘 들어갑니다. 그거를 내가 한 1, 2분만 말해도요. 일기장에 한 2페이지 용량이 나와요. 말은 빨리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글을 딱 펜을 잡고 나는 오늘 뭐 했지? 이러거든요. 근데 말은
내가 나 오늘 가서 친구 누구 만나서 밥 먹었고 거기 맛 되게 없더라.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라는 얘기를 막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일기처럼 씁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훑어서 보다 보면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또 하고 또 오늘 만났던 또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도움을 나중에 또 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기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업 계획서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반성을 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써도 안 되는데 안 쓰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세운 목표가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데 술을 안 먹는 날은 책을 사자. 그래서 술을 안 먹는 날 책을 사는데 이번 연도에 들어와가지고 2권 샀더라고요. 2권. 그래서 올해 200권 사자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주제넘게 떠들기도 했고 좀 잘 알진 못하지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자료를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상권 분석은요 발로 뛰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도 답이고요, 중간도 답이고요, 끝도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꼭 인지하시고 상권은 발로 뛰는 거니까 항상 언제나 오늘은 제가 구두를 신는데 저는 항상 운동화를 굉장히 즐겨 신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시고. 저희 저기 주차장에 제네시스 0312. 제네시스 0312? 제네시스 타고 싶네요. 제네시스 타고 싶습니다. 네? 좋은 거 타실까요? 저요? 좋은 거 탔었어요. 근데 겸손해지고자 차를 바꿨습니다. 이건 진짜 실례로 작년에 바꿨어요. 작년에. 네? 아직 안 끝났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감사합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